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멸로 가는 길은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계단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익명, 대부분 남성이 보지 못하는 기혼 여성에 대한 잔인하고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그들을 가장 쉬운 먹이로 만드는데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도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배신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작은 순간, 순진한 대화, 맴도는 눈빛,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서 문자를 받았을 때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는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경계가 천천히 침식되는 것을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생각씩 침식되어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자신을 응시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일부 기혼 여성은 왜 유혹하기 쉬운 걸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에게 그것을 정당화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폭로하려는 것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첫째, 말하지 않은 공허함. 왜 일부 기혼 여성들은 외부의 관심을 추구하는가? 훌륭한 결혼은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이 없이는 훌륭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헬렌 미렌. 최고의 결혼은 시간, 시련, 유혹을 견뎌내는 유대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이 예전처럼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여성은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 밖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지 육체적 매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이 여성들이 탈출구를 찾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저 길을 따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연결을 위해 배선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육체적 존재감뿐만 아니라 감정적 친밀감에 대한 깊은 뿌리가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이러한 친밀감이 강하고 늦은 밤의 대화, 몰래 바라보는 시선, 보이는 느낌 등이 있습니다. 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이 자리를 잡습니다. 갑자기 삶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깊은 대화가 장보기 목록과 집안일에 대한 물리적 논의로 바뀝니다. 열정은 의무로 대체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그녀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유명한 관계 심리학자인 존 고트먼 박사는 관계의 침묵의 살인자는 갈등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무관심입니다. 여성이 더 이상 남편에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녀의 잠재의식은 다른 곳에서 확인을 찾기 시작하며 때로는 그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미치 앨범. 낯선 사람의 간단한 칭찬, 실제로 귀를 기울인 남자와의 대화, 그녀가 다시 흥미롭게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갑자기 그 작은 상호작용이 수년간의 질식 후에 산소처럼 느껴집니다. 결혼 생활에는 책임, 예측 가능성, 안정성이 따릅니다. 하지만 안정성의 단점은 종종 흥분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쿨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참신함이 욕망을 촉발한다는 개념입니다. 남녀 모두 미지의 흥분에 이끌립니다. 여성이 수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매일이 똑같아 보이고 모든 상호작용이 연습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새로운 무언가의 사소한 불꽃도 정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감정의 설렘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을 때 가장 생생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선택받는 것입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 여성이 추구받는다고 느낄 때, 그녀가 남성의 욕망을 지배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그녀에게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버전, 더 젊은 버전, 자신감 있는 버전, 쉽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버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 설령 그녀가 결코 선을 넘을 생각이 없더라도 그녀는 그 선을 향해 더 가까이 걸어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 덧없는 순간에 그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혼 여성이 외부 검증에 취약해지는 또 다른 간과된 이유는 사회적 정체성 상실입니다. 많은 여성은 결혼 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보호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누구인지로 바뀝니다. 결혼 전에 그녀는 미스터리, 꿈, 관심사, 열정을 가진 개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아내, 엄마, 취업, 지지자, 모든 것을 하나로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러한 역할은 아름답지만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더 이상 자신의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자신의 역할과 분리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상호작용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러한 상호작용은 다른 남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둘째, 정당화 게임. 마음은 항상 마음이 이미 결정한 것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익명. 어느 날 깨어나서 오늘 결혼 생활을 배신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혼 여성이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위험한 행동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미끄러운 과정이며 종종 현실 생활에서 나타나기 훨씬 전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당화됩니다. 사실 죄책감은 견딜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하는 일이 실제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 무게를 쥐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혼 여성은 어떻게 선을 넘는 것을 합리화할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고하다고 느껴집니다. 그저 약간의 관심일 뿐인데 무슨 해가 있을까요? 저는 그저 그에게 말하고 있을 뿐이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 순간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 기만의 달인입니다. 무언가가 기분 좋지만 자신의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면 뇌는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변명을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적 불협화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모순될 때 발생하는 긴장입니다. 그 긴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구부립니다. 가장 속기 쉬운 사람은 바로 당신,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그래서 한때 완전히 충성스러웠던 여성이 정신적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고 그저 유혹하는 것일 뿐이고 내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책임을 전가하고 남편이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구분하고 이건 내 결혼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건 나에게는 별개의 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정당화할수록 더 멀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혼 여성에게 첫 번째 배신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입니다. 육체적인 바람 피우기의 경우 경계가 명확합니다. 다른 남자와 키스하고 자고 친밀하게 만지는 데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분류는 모호해집니다. 늦은 밤 문자, 너무 깊이 있는 대화, 남편 대신 다른 남자와 개인적인 갈등을 공유하는 것. 처음에는 그녀는 자신에게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것일 뿐이고 말하는데 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친밀감은 강력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마음, 생각, 감정을 남성과 공유할 때 그녀는 이미 남편과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은 항상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파트너에게 비밀을 감추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채로요. 여기에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이 깊이 개입되면 신체적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정당화.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합리화는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정당화됩니다. 나는 이 결혼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고 다시 기분이 좋아질 자격이 있다. 그는 수년 동안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왜 신경 써야 합니까? 나는 너무 오랫동안 충실했지만 아무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형성한 감정적 연결은 결혼 자체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녀의 마음은 선을 넘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고 완전히 확신시켰다. 그것은 정의다. 사람이 무언가가 정당하다고 믿으면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기혼 여성이 때때로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하거나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기분 좋은 것을 합리화하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명, 사소한 정당화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그 정당화가 행동으로 바뀝니다. 선을 넘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한계점. 습관의 사슬은 끊어질 수 없을 때까지 느낄 수 없을 만큼 약합니다. 세뮤얼 존슨. 모든 이야기에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저 이야기만 하거나 순진한 장난을 치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게임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닙니다. 현실이 됩니다.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여성이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이 일어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임계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보내서는 안 될 메시지를 처음 보낼 때, 그녀가 그를 친구로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그의 손이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을 처음 느꼈을 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를 보낸 후 두 번째는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녀가 알기도 전에 한때 금지되었다고 느꼈던 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길에 있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나는 원할 때마다 멈출 수 있어.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무언가가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면 중독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낭만적이고 성적인 매력이 약물 중독과 동일한 뇌의 경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도파민 러시는 그녀가 갈망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한 방 맞은 것처럼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에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더라도 그녀는 돌아갈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선 더 이상 다른 남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메시지를 숨길 때, 처음으로 변명을 할 때, 그녀의 남편이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냐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무섭게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얼마 후 죄책감은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감추는 데 능숙해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 구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비밀이 오래 지속될수록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음 주, 다음 달, 곧 끝낼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바뀝니다. 그녀가 자신의 거미줄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여성이 너무 멀리 갔을 때 그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그녀의 주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른 남자가 됩니다. 진정한 연결, 진정한 열정, 진정한 친밀감은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녀가 물리적으로 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야기가 끝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녀가 잡힙니다. 그녀는 결국 결혼 생활에서 떠나 더 이상 이중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부 기혼 여성이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속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일단 그것을 찾으면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찾은 것이 집에서는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자리 잡으면 아무것도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을 이해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친 것을 보는 힘, 줄 사이를 읽는 힘,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하기 전에 조용한 신호를 인식하는 힘. 그 지식이 있으면 다시는 게임에 눈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창문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멸로 가는 길은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계단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익명, 대부분 남성이 보지 못하는 기혼 여성에 대한 잔인하고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그들을 가장 쉬운 먹이로 만드는데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도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배신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작은 순간, 순진한 대화, 맴도는 눈빛,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서 문자를 받았을 때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는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경계가 천천히 침식되는 것을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생각씩 침식되어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자신을 응시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일부 기혼 여성은 왜 유혹하기 쉬운 걸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에게 그것을 정당화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폭로하려는 것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첫째, 말하지 않은 공허함. 왜 일부 기혼 여성들은 외부의 관심을 추구하는가? 훌륭한 결혼은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이 없이는 훌륭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헬렌 미렌. 최고의 결혼은 시간, 시련, 유혹을 견뎌내는 유대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이 예전처럼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여성은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 밖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지 육체적 매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이 여성들이 탈출구를 찾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저 길을 따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연결을 위해 배선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육체적 존재감뿐만 아니라 감정적 친밀감에 대한 깊은 뿌리가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이러한 친밀감이 강하고 늦은 밤의 대화, 몰래 바라보는 시선, 보이는 느낌 등이 있습니다. 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이 자리를 잡습니다. 갑자기 삶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깊은 대화가 장보기 목록과 집안일에 대한 물리적 논의로 바뀝니다. 열정은 의무로 대체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그녀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유명한 관계 심리학자인 존 고트먼 박사는 관계의 침묵의 살인자는 갈등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무관심입니다. 여성이 더 이상 남편에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녀의 잠재의식은 다른 곳에서 확인을 찾기 시작하며 때로는 그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미치 앨범. 낯선 사람의 간단한 칭찬, 실제로 귀를 기울인 남자와의 대화, 그녀가 다시 흥미롭게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갑자기 그 작은 상호작용이 수년간의 질식 후에 산소처럼 느껴집니다. 결혼 생활에는 책임, 예측 가능성, 안정성이 따릅니다. 하지만 안정성의 단점은 종종 흥분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쿨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참신함이 욕망을 촉발한다는 개념입니다. 남녀 모두 미지의 흥분에 이끌립니다. 여성이 수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매일이 똑같아 보이고 모든 상호작용이 연습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새로운 무언가의 사소한 불꽃도 정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감정의 설렘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을 때 가장 생생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선택받는 것입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 여성이 추구받는다고 느낄 때, 그녀가 남성의 욕망을 지배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그녀에게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버전, 더 젊은 버전, 자신감 있는 버전, 쉽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버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 설령 그녀가 결코 선을 넘을 생각이 없더라도 그녀는 그 선을 향해 더 가까이 걸어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 덧없는 순간에 그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혼 여성이 외부 검증에 취약해지는 또 다른 간과된 이유는 사회적 정체성 상실입니다. 많은 여성은 결혼 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보호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누구인지로 바뀝니다. 결혼 전에 그녀는 미스터리, 꿈, 관심사, 열정을 가진 개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아내, 엄마, 취업 지지자, 모든 것을 하나로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러한 역할은 아름답지만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더 이상 자신의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자신의 역할과 분리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상호작용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러한 상호작용은 다른 남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둘째, 정당화 게임. 마음은 항상 마음이 이미 결정한 것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익명. 어느 날 깨어나서 오늘 결혼 생활을 배신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혼 여성이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위험한 행동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미끄러운 과정이며 종종 현실 생활에서 나타나기 훨씬 전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당화됩니다. 사실 죄책감은 견딜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하는 일이 실제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 무게를 쥐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혼 여성은 어떻게 선을 넘는 것을 합리화할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고하다고 느껴집니다. 그저 약간의 관심일 뿐인데 무슨 해가 있을까요? 저는 그저 그에게 말하고 있을 뿐이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 순간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 기만의 달인입니다. 무언가가 기분 좋지만 자신의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면 뇌는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변명을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적 불협화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모순될 때 발생하는 긴장입니다. 그 긴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구부립니다. 가장 속기 쉬운 사람은 바로 당신,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그래서 한때 완전히 충성스러웠던 여성이 정신적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고 그저 유혹하는 것일 뿐이고 내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책임을 전가하고 남편이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구분하고 이건 내 결혼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건 나에게는 별개의 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정당화할수록 더 멀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혼 여성에게 첫 번째 배신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입니다. 육체적인 바람 피우기의 경우 경계가 명확합니다. 다른 남자와 키스하고 자고 친밀하게 만지는 데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분류는 모호해집니다. 늦은 밤 문자, 너무 깊이 있는 대화, 남편 대신 다른 남자와 개인적인 갈등을 공유하는 것. 처음에는 그녀는 자신에게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것일 뿐이고 말하는데 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친밀감은 강력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마음, 생각, 감정을 남성과 공유할 때 그녀는 이미 남편과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은 항상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파트너에게 비밀을 감추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채로요. 여기에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이 깊이 개입되면 신체적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정당화.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합리화는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정당화됩니다. 나는 이 결혼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고 다시 기분이 좋아질 자격이 있다. 그는 수년 동안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왜 신경 써야 합니까? 나는 너무 오랫동안 충실했지만 아무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형성한 감정적 연결은 결혼 자체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녀의 마음은 선을 넘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고 완전히 확신시켰다. 그것은 정의다. 사람이 무언가가 정당하다고 믿으면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기혼 여성이 때때로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하거나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기분 좋은 것을 합리화하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명, 사소한 정당화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그 정당화가 행동으로 바뀝니다. 선을 넘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한계점. 습관의 사슬은 끊어질 수 없을 때까지 느낄 수 없을 만큼 약합니다. 세뮤얼 존슨. 모든 이야기에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저 이야기만 하거나 순진한 장난을 치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게임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닙니다. 현실이 됩니다.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여성이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이 일어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임계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보내서는 안 될 메시지를 처음 보낼 때, 그녀가 그를 친구로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그의 손이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을 처음 느꼈을 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를 보낸 후 두 번째는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녀가 알기도 전에 한때 금지되었다고 느꼈던 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길에 있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나는 원할 때마다 멈출 수 있어.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무언가가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면 중독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낭만적이고 성적인 매력이 약물 중독과 동일한 뇌의 경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도파민 러시는 그녀가 갈망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한 방 맞은 것처럼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에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더라도 그녀는 돌아갈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선 더 이상 다른 남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메시지를 숨길 때, 처음으로 변명을 할 때, 그녀의 남편이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냐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무섭게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얼마 후 죄책감은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감추는 데 능숙해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 구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비밀이 오래 지속될수록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음 주, 다음 달, 곧 끝낼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바뀝니다. 그녀가 자신의 거미줄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여성이 너무 멀리 갔을 때 그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그녀의 주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른 남자가 됩니다. 진정한 연결, 진정한 열정, 진정한 친밀감은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녀가 물리적으로 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야기가 끝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녀가 잡힙니다. 그녀는 결국 결혼 생활에서 떠나 더 이상 이중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부 기혼 여성이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속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일단 그것을 찾으면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찾은 것이 집에서는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자리 잡으면 아무것도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을 이해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친 것을 보는 힘, 줄 사이를 잇는 힘,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하기 전에 조용한 신호를 인식하는 힘. 그 지식이 있으면 다시는 게임에 눈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창문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멸로 가는 길은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계단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익명, 대부분 남성이 보지 못하는 기혼 여성에 대한 잔인하고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그들을 가장 쉬운 먹이로 만드는데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도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배신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작은 순간, 순진한 대화, 맴도는 눈빛,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서 문자를 받았을 때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는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경계가 천천히 침식되는 것을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생각씩 침식되어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자신을 응시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일부 기혼 여성은 왜 유혹하기 쉬운 걸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에게 그것을 정당화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폭로하려는 것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첫째, 말하지 않은 공허함. 왜 일부 기혼 여성들은 외부의 관심을 추구하는가? 훌륭한 결혼은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이 없이는 훌륭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헬렌 미렌. 최고의 결혼은 시간, 시련, 유혹을 견뎌내는 유대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이 예전처럼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여성은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 밖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지 육체적 매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이 여성들이 탈출구를 찾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저 길을 따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연결을 위해 배선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육체적 존재감뿐만 아니라 감정적 친밀감에 대한 깊은 뿌리가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이러한 친밀감이 강하고 늦은 밤의 대화, 몰래 바라보는 시선, 보이는 느낌 등이 있습니다. 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이 자리를 잡습니다. 갑자기 삶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깊은 대화가 장보기 목록과 집안일에 대한 물리적 논의로 바뀝니다. 열정은 의무로 대체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그녀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유명한 관계 심리학자인 존 고트먼 박사는 관계의 침묵의 살인자는 갈등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무관심입니다. 여성이 더 이상 남편에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녀의 잠재의식은 다른 곳에서 확인을 찾기 시작하며 때로는 그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미치 앨범. 낯선 사람의 간단한 칭찬, 실제로 귀를 기울인 남자와의 대화, 그녀가 다시 흥미롭게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갑자기 그 작은 상호작용이 수년간의 질식 후에 산소처럼 느껴집니다. 결혼 생활에는 책임, 예측 가능성, 안정성이 따릅니다. 하지만 안정성의 단점은 종종 흥분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쿨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참신함이 욕망을 촉발한다는 개념입니다. 남녀 모두 미지의 흥분에 이끌립니다. 여성이 수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매일이 똑같아 보이고 모든 상호작용이 연습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새로운 무언가의 사소한 불꽃도 정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감정의 설렘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을 때 가장 생생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선택받는 것입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 여성이 추구받는다고 느낄 때, 그녀가 남성의 욕망을 지배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그녀에게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버전, 더 젊은 버전, 자신감 있는 버전, 쉽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버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 설령 그녀가 결코 선을 넘을 생각이 없더라도 그녀는 그 선을 향해 더 가까이 걸어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 덧없는 순간에 그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혼 여성이 외부 검증에 취약해지는 또 다른 간과된 이유는 사회적 정체성 상실입니다. 많은 여성은 결혼 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보호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누구인지로 바뀝니다. 결혼 전에 그녀는 미스터리, 꿈, 관심사, 열정을 가진 개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아내, 엄마, 취업, 지지자, 모든 것을 하나로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러한 역할은 아름답지만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더 이상 자신의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자신의 역할과 분리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상호작용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러한 상호작용은 다른 남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둘째, 정당화 게임. 마음은 항상 마음이 이미 결정한 것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익명. 어느 날 깨어나서 오늘 결혼 생활을 배신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혼 여성이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위험한 행동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미끄러운 과정이며 종종 현실 생활에서 나타나기 훨씬 전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당화됩니다. 사실 죄책감은 견딜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하는 일이 실제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 무게를 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혼 여성은 어떻게 선을 넘는 것을 합리화할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고하다고 느껴집니다. 그저 약간의 관심일 뿐인데 무슨 해가 있을까요? 저는 그저 그에게 말하고 있을 뿐이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 순간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 기만의 달인입니다. 무언가가 기분 좋지만 자신의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면 뇌는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변명을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적 불협화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모순될 때 발생하는 긴장입니다. 그 긴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구부립니다. 가장 속기 쉬운 사람은 바로 당신,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그래서 한때 완전히 충성스러웠던 여성이 정신적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고 그저 유혹하는 것일 뿐이고 내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책임을 전가하고 남편이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구분하고 이건 내 결혼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건 나에게는 별개의 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정당화할수록 더 멀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혼 여성에게 첫 번째 배신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입니다. 육체적인 바람 피우기의 경우 경계가 명확합니다. 다른 남자와 키스하고 자고 친밀하게 만지는 데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분류는 모호해집니다. 늦은 밤 문자, 너무 깊이 있는 대화, 남편 대신 다른 남자와 개인적인 갈등을 공유하는 것. 처음에는 그녀는 자신에게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것일 뿐이고 말하는데 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친밀감은 강력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마음, 생각, 감정을 남성과 공유할 때 그녀는 이미 남편과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은 항상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파트너에게 비밀을 감추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채로요. 여기에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이 깊이 개입되면 신체적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정당화.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합리화는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정당화됩니다. 나는 이 결혼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고 다시 기분이 좋아질 자격이 있다. 그는 수년 동안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왜 신경 써야 합니까? 나는 너무 오랫동안 충실했지만 아무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형성한 감정적 연결은 결혼 자체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녀의 마음은 선을 넘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고 완전히 확신시켰다. 그것은 정의다. 사람이 무언가가 정당하다고 믿으면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기혼 여성이 때때로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하거나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기분 좋은 것을 합리화하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명, 사소한 정당화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그 정당화가 행동으로 바뀝니다. 선을 넘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한계점. 습관의 사슬은 끊어질 수 없을 때까지 느낄 수 없을 만큼 약합니다. 세뮤얼 존슨. 모든 이야기에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저 이야기만 하거나 순진한 장난을 치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게임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닙니다. 현실이 됩니다.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여성이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이 일어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임계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보내서는 안 될 메시지를 처음 보낼 때, 그녀가 그를 친구로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그의 손이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을 처음 느꼈을 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를 보낸 후 두 번째는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녀가 알기도 전에 한때 금지되었다고 느꼈던 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길에 있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나는 원할 때마다 멈출 수 있어.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무언가가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면 중독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낭만적이고 성적인 매력이 약물 중독과 동일한 뇌의 경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도파민 러시는 그녀가 갈망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한 방 맞은 것처럼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에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더라도 그녀는 돌아갈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선 더 이상 다른 남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메시지를 숨길 때, 처음으로 변명을 할 때, 그녀의 남편이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냐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무섭게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얼마 후 죄책감은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감추는 데 능숙해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 구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비밀이 오래 지속될수록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음 주, 다음 달, 곧 끝낼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바뀝니다. 그녀가 자신의 거미줄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여성이 너무 멀리 갔을 때 그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그녀의 주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른 남자가 됩니다. 진정한 연결, 진정한 열정, 진정한 친밀감은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녀가 물리적으로 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야기가 끝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녀가 잡힙니다. 그녀는 결국 결혼 생활에서 떠나 더 이상 이중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부 기혼 여성이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속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일단 그것을 찾으면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찾은 것이 집에서는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자리 잡으면 아무것도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을 이해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친 것을 보는 힘, 줄 사이를 읽는 힘,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하기 전에 조용한 신호를 인식하는 힘. 그 지식이 있으면 다시는 게임에 눈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창문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멸로 가는 길은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계단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익명, 대부분 남성이 보지 못하는 기혼 여성에 대한 잔인하고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그들을 가장 쉬운 먹이로 만드는데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도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배신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작은 순간, 순진한 대화, 맴도는 눈빛,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서 문자를 받았을 때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는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경계가 천천히 침식되는 것을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생각씩 침식되어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자신을 응시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일부 기혼 여성은 왜 유혹하기 쉬운 걸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에게 그것을 정당화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폭로하려는 것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첫째, 말하지 않은 공허함. 왜 일부 기혼 여성들은 외부의 관심을 추구하는가? 훌륭한 결혼은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이 없이는 훌륭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헬렌 미렌. 최고의 결혼은 시간, 시련, 유혹을 견뎌내는 유대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이 예전처럼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여성은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 밖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지 육체적 매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이 여성들이 탈출구를 찾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저 길을 따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연결을 위해 배선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육체적 존재감뿐만 아니라 감정적 친밀감에 대한 깊은 뿌리가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이러한 친밀감이 강하고 늦은 밤의 대화, 몰래 바라보는 시선, 보이는 느낌 등이 있습니다. 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이 자리를 잡습니다. 갑자기 삶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깊은 대화가 장보기 목록과 집안일에 대한 물리적 논의로 바뀝니다. 열정은 의무로 대체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그녀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유명한 관계 심리학자인 존 고트먼 박사는 관계의 침묵의 살인자는 갈등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무관심입니다. 여성이 더 이상 남편에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녀의 잠재의식은 다른 곳에서 확인을 찾기 시작하며 때로는 그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미치 앨범. 낯선 사람의 간단한 칭찬, 실제로 귀를 기울인 남자와의 대화, 그녀가 다시 흥미롭게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갑자기 그 작은 상호작용이 수년간의 질식 후에 산소처럼 느껴집니다. 결혼 생활에는 책임, 예측 가능성, 안정성이 따릅니다. 하지만 안정성의 단점은 종종 흥분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쿨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참신함이 욕망을 촉발한다는 개념입니다. 남녀 모두 미지의 흥분에 이끌립니다. 여성이 수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매일이 똑같아 보이고 모든 상호작용이 연습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새로운 무언가의 사소한 불꽃도 정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감정의 설렘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을 때 가장 생생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선택받는 것입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 여성이 추구받는다고 느낄 때, 그녀가 남성의 욕망을 지배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그녀에게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버전, 더 젊은 버전, 자신감 있는 버전, 쉽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버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 설령 그녀가 결코 선을 넘을 생각이 없더라도 그녀는 그 선을 향해 더 가까이 걸어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 덧없는 순간에 그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혼 여성이 외부 검증에 취약해지는 또 다른 간과된 이유는 사회적 정체성 상실입니다. 많은 여성은 결혼 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보호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누구인지로 바뀝니다. 결혼 전에 그녀는 미스터리, 꿈, 관심사, 열정을 가진 개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아내, 엄마, 취업, 지지자, 모든 것을 하나로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러한 역할은 아름답지만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더 이상 자신의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자신의 역할과 분리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상호작용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러한 상호작용은 다른 남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둘째, 정당화 게임. 마음은 항상 마음이 이미 결정한 것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익명. 어느 날 깨어나서 오늘 결혼 생활을 배신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혼 여성이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위험한 행동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미끄러운 과정이며 종종 현실 생활에서 나타나기 훨씬 전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당화됩니다. 사실 죄책감은 견딜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하는 일이 실제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 무게를 쥐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혼 여성은 어떻게 선을 넘는 것을 합리화할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고하다고 느껴집니다. 그저 약간의 관심일 뿐인데 무슨 해가 있을까요? 저는 그저 그에게 말하고 있을 뿐이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 순간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 기만의 달인입니다. 무언가가 기분 좋지만 자신의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면 뇌는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변명을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적 불협화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모순될 때 발생하는 긴장입니다. 그 긴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구부립니다. 가장 속기 쉬운 사람은 바로 당신,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그래서 한때 완전히 충성스러웠던 여성이 정신적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고 그저 유혹하는 것일 뿐이고 내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책임을 전가하고 남편이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구분하고 이건 내 결혼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건 나에게는 별개의 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정당화할수록 더 멀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혼 여성에게 첫 번째 배신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입니다. 육체적인 바람 피우기의 경우 경계가 명확합니다. 다른 남자와 키스하고 자고 친밀하게 만지는 데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분류는 모호해집니다. 늦은 밤 문자, 너무 깊이 있는 대화, 남편 대신 다른 남자와 개인적인 갈등을 공유하는 것. 처음에는 그녀는 자신에게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것일 뿐이고 말하는데 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친밀감은 강력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마음, 생각, 감정을 남성과 공유할 때 그녀는 이미 남편과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은 항상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파트너에게 비밀을 감추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채로요. 여기에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이 깊이 개입되면 신체적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정당화.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합리화는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정당화됩니다. 나는 이 결혼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고 다시 기분이 좋아질 자격이 있다. 그는 수년 동안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왜 신경 써야 합니까? 나는 너무 오랫동안 충실했지만 아무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형성한 감정적 연결은 결혼 자체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녀의 마음은 선을 넘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고 완전히 확신시켰다. 그것은 정의다. 사람이 무언가가 정당하다고 믿으면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기혼 여성이 때때로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하거나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기분 좋은 것을 합리화하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명, 사소한 정당화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그 정당화가 행동으로 바뀝니다. 선을 넘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한계점. 습관의 사슬은 끊어질 수 없을 때까지 느낄 수 없을 만큼 약합니다. 세뮤얼 존슨. 모든 이야기에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저 이야기만 하거나 순진한 장난을 치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게임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닙니다. 현실이 됩니다.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여성이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이 일어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임계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보내서는 안 될 메시지를 처음 보낼 때, 그녀가 그를 친구로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그의 손이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을 처음 느꼈을 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를 보낸 후 두 번째는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녀가 알기도 전에 한때 금지되었다고 느꼈던 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길에 있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나는 원할 때마다 멈출 수 있어.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무언가가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면 중독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낭만적이고 성적인 매력이 약물 중독과 동일한 뇌의 경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도파민 러시는 그녀가 갈망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한 방 맞은 것처럼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에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더라도 그녀는 돌아갈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선 더 이상 다른 남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메시지를 숨길 때, 처음으로 변명을 할 때, 그녀의 남편이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냐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무섭게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얼마 후 죄책감은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감추는 데 능숙해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 구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비밀이 오래 지속될수록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음 주, 다음 달, 곧 끝낼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바뀝니다. 그녀가 자신의 거미줄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여성이 너무 멀리 갔을 때 그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그녀의 주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른 남자가 됩니다. 진정한 연결, 진정한 열정, 진정한 친밀감은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녀가 물리적으로 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야기가 끝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녀가 잡힙니다. 그녀는 결국 결혼 생활에서 떠나 더 이상 이중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부 기혼 여성이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속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일단 그것을 찾으면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찾은 것이 집에서는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자리 잡으면 아무것도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을 이해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친 것을 보는 힘, 줄 사이를 읽는 힘,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하기 전에 조용한 신호를 인식하는 힘. 그 지식이 있으면 다시는 게임에 눈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창문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